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길잡이 본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입니다. 첫 번째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신청 청구 이유로 한 게 첫 번째 영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비해당 처분, 왜 처분을 하였는지 결정 이유서 그 내용을 포함한 게 두 번째 영상이었고 세 번째 영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지금 이 시간은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접수번호 2020년 0354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명은 또 이렇게 나오네요.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심판 청구일 2020년 1월 28일 위 당사자 간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피청구인이라는 것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86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88년 10월 14일 의병 전역한 사병으로 93년 제5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척추 이분 분리증, 파행성 관절염, 제5요추 1천추간 의증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어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로 등록되었고 2006년 제5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L45 결핵성 척추염 L12에 대해 공상상위처로 추가 인정되어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6급 1항 117호로 등록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18년 5월 14일 추가 상위 신청하여 18년 제308차 보훈심사회의 추가 상위 추간판 탈출증 L5S1 공상군경 및 제 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습니다. 근본 청구인은 86년 9월경 유격훈련장에서 유격훈련 중 파도타기 장애물 코스에서 낙상하여 등 쪽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음. 국군 부산병원에서 목 관련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원상병명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상의를 신청함이라고 진술하며 2019년 2월 12일 피청구인에게 경추 수액 탈출증 C34, C45 이하 이 사건 사항이라 합니다. 에 대하여 추가 상위 재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상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2019년 제276차 보훈심사회의 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19년 11월 26일 청구인에게 추가 상위 불인정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를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처분 경위 19년 2월 12일 추가상위 재등록 신청 19년 11월 7일 2019년 제276차 보훈심사회의 19년 11월 26일 추가사항이 불인정 결정 통지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5. 피청구인 답변. 가. 본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에 대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해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보훈보상 대상자인 재부상군경에 대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 이를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해, 질병을 포함한다의 발생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가 적용 대상 법률을 달리할 근거가 된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해,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대법원 2012년 11월 29일 선고,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4.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년 2월 9일 날 선고한 내용이네요. 처분의 적법 타당성. 1.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항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바. 이 내용도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2. 청구인의 신청 상의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부상경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체적, 의학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제27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추가 신청 상의, 추간판 탈출 중 C, 3, 4, C, 4, 5는 청구인은 86년 9월경 6개월 훈련 중 머리와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쳐 국군 부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진술하나, 기 심의 시 통보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 확인서, 전공상의 확인을 위한 추가상의 통보,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및 근본 통보된 추가상의 명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상 신청 상의 관련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 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다. 국군현리병원 간호기록상 경부 강직 손 및 팔 힘이 없음 기록 및 국군부산병원 간호기록상 경부 견인감 요통 심하게 호소하여 경추 엑스레이 촬영 기록 이외에 신청 상의 C34, C45 부위 관련 특이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종 진단명에도 동 부위 관련 진단명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군 부산병원 엑스선 소견서상 C34 골그 형성 동반의 퇴행성 기록 확인되는 점라 군 복무 중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의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의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동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소속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는 바 청구인의 신청 상의가 시기적으로 군 공무 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을 바로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공무 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입증 방법 1. 을 1호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일건 서류. 자, 그렇게 하여 2020년 2월 피청구인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이 내용을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다시 답변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준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는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이 재결이라는 것입니다. 재결 통지문. 근데 그 재결 통지문이 오기 전에 재결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먼저 한 번 왔고, 다시 또 재결을 재연장한다는 통지가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결 연장 통지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